안녕하세요. 아까 보셨죠? 아까 그 여자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. 대학교 새내기 MT 전제 단과대학 레크레이션 시간이었어요. 이때 이제 본 공연하기 전에 이제 몇 명을 지목을 해서 자기소개랑 댄스 같은 걸 시키더라고요. 근데 보통 그럴 때 예쁘거나 좀 잘생긴 애들을 대보내잖아요. 그래서 난 당연히 아니겠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선배가 저를 딱 잡더니 무대 앞으로 내보내는 거예요. 쭈뼛쭈뼛 이렇게 나갔는데 어쩌다가 진행자 선배와 눈이 마주쳤어요. 근데 그 선배가 저를 내보낸 선배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. 이런 애를 내보내면 어떡해. 다른 애 없어? 이 한마디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콤플렉스에 불을 붙였어요. 다름이 아니라 저한테는 모범생 이미지라는 자격지심이 있었거든요. 왠지 저한테 모범생은 찌질이 같은 이미지처럼 들렸어요. 저는 제가 어울리고 싶은 친구가 있어도 내 얼굴에 맞는 친구 무리가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항상 내 얼굴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. 그래서 기세게, 화려하게, 성숙하게 생겼으면 하는 열망이 항상 있었죠. 그런데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역시 내가 안 예쁘네, 딱 봐도 끼없어 보이는 애, 그리고 화장도 안 하고 온 찌질한 애 라고 생각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슬펐어요.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대학 생활을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더라고요. 확실히 자기를 꾸밀 줄 알고 예쁜 애들은 막 여기저기 불려가고 되게 재미있게 대학 생활을 하더라고요. 부러웠어요.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나도 조금 더 예뻐지면 재밌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? 나도 인기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화장법이나 성형을 찾아보기 시작했죠. 처음에는 조금 아쉽다는 소리를 듣는 코만 좀 찾아봤어요. 그런데 이게 찾아보다 보니 정말 문제가 많은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위축이 됐어요. 얼굴 단점이 정면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고 사진 찍자, 막 사진 찍어 이러는데 나도 찍고 싶지만 사진에 너무 못생기게 나오니까 아니야, 나 사진 찍는 거 싫어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쪽 얼굴이 좀 더 못생겼거든요. 그래서 이쪽 얼굴이 보이게 앉아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. 그리고 혹시나 무시를 당할까봐 풀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. 그리고 발표를 좋아했지만 못생긴 게 나대네 소리를 들을까봐 발표도 그땐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틈만 나면 제 외모와 삶을 비관했어요. 이제 자려고 딱 누우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. 내가 한 번도 살면서 이렇게 외모로 고민했던 시절이 없는데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고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항상 자신감이 없어지고 어두워지는 내 모습이 나도 싫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평범하게 생겨먹어서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그것 또한 슬펐어요. 그런데 사실 주변에서는 저에게 말했거든요. 아니, 너 정도면 괜찮은데 예쁜데 왜? 근데서 그런가?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사실 저는 평범하게 생긴 게 컴플렉스였던 사람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너 정도, 괜찮 이런 말들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. 그리고 저 이런 거 제가 문제되는 걸 아니까 극복하려고 자존감 영상들도 많이 봤거든요.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와요. 당신의 외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내면을 사랑하세요. 당신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외모가 아닌 그 매력을 가꾸는 데 집중하세요. 처음에는 자극이 됐죠. 근데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, 나는 왜 애써 외모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매력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하지? 비참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루는 어머니와 대만 여행을 떠난 날 밤이었어요. 그날도 어머니와 기분 좋게 여행을 하고 이제 딱 침대에 누워서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또 외모 얘기가 튀어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. 엄마, 또 얼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. 저 정말 다 뜯어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이제 성괴의 소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고 안 예쁘게 성형이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더 이상 거울을 볼 때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새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
제가 맨날 외모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까지 얘기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 놀라시면서 그때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. 너는 지금 너의 외모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 너의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어. 네가 그런 상태라면 엄마는 단 한 군데도 고쳐줄 수가 없어.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, 나중에는 너가 나에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인데 네가 엄마에게 매일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엄마는 너무 속상하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. 저는 제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. 그래서 그때 엄마와 나눴던 대화가 저의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어요. 저는 제 지난 4년을 정말 후회해요. 스스로 만든 틀에 갇혀서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흘려보낸 시간들. 만일 내가 외모로 고민하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4년을 보냈더라면 그 4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. 왜냐하면 제가 그 4년을 통해 얻은 건 향상된 메이크업 실력과 어딜 가나 헤어숍 갔다 하는 소리를 듣는 고데기 실력뿐이거든요. 그럼에도 전 여전히 콤플렉스를 이겨내는 중입니다. 스스로 만든 외모의 틀에서 좀 벗어나는 건 이제 좀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제가 사회를 바라볼 때 외모라는 기준을 떼어놓고 보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계속 노력하려 합니다. 더 나은 나를 위해, 그리고 세상을 위해. 저는요, 요즘 생얼 정도로는 동네도 돌아다니고요. 더 이상 예전만큼 성형에 집착하지도 않아요. 찌질하게. 물론 완벽히 극복한 건 아니지만 저는 꽤 괜찮아졌어요. 제가 지난 4년 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.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네, 괜찮아진 저를 고백하기까지 4년이었습니다. 저는 앞으로 더 강해질 거고요. 그리고 여기 계신 누군가도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신다면 꼭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오늘 어머니, 아버지가 오셨는데요. 그동안 저희 찡찡거림을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.